네, 특검 관련 소식 박성배 변호사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신 대로 3대 특검의 진용이 이제 갖춰지고 있습니다. 이 수사가 언제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까요? 일단 내란 특검은 오늘 특검보 6명을 임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이미 수사를 개시한 상황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고 보석 조건부 석방에 대비한 김용현 전 장관의 조치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기소를 단행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둔 상황입니다. 아마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서 검사 42명을 파견받았는데 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를 파견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들 검사는 파견 검사에서 제외되는 만큼 추가로 검사와 파견 공무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특검보 4명을 임명했는데 파견 검사가 오늘부터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사전 준비 기간이긴 합니다만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보여지고 검사 28명 파견 추가 요청을 단행해둔 상황입니다. 가장 많은 수사 대상 16개 수사를 감행해야 하는 특검인 만큼 수사 준비에도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전망되었지만 네. 현재의 속도라면 충분히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최상병 특검의 경우에는 특검보 임명을 대기하고 있는데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에는 특검보 임명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 군 검찰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을 예정인데 다음 주 초부터는 해병대 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관련 인력들을 파견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특검의 준비 기간이 20일이죠? 그렇습니다. 이 20일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되는 거죠? 특검의 준비 기간이 20일이고 모두 60일간의 수사 기간이 부여됩니다. 60일 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때도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또다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준비 기간을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3개 특검법 모두 준비 기간을 20일 이내에 마무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네. 반드시 20일을 채워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만큼 준비 기간은 그 이전에도 단축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데 다만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그때부터 총 수사기간 150일은 기산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수사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150일 이내에 마무리 지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특검의 시작 시점이 특정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수사 준비 기간을 종료한 시점, 즉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시점부터 수사가 개시되는 것인데 그때부터 특검의 수사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준비 기간과 별개로 특검의 수사 기간이 각 특검법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만큼 150일 수사 기간 내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 짓고 네. 만약 그때까지도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에 수사를 더 이어달라는 취지로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내란 특검부터 보겠습니다. 특검보 6명이 임명됐죠. 어떤 인물들인지 좀 짚어주시죠.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특검보 6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특검보는 모두 김형수, 박억수, 박지영, 박태호, 이윤재, 장우성 변호사인데 김형수, 박억수, 박지영, 박태호, 이윤재 변호사는 모두 검사 출신입니다. 통상 지검의 부장검사 내지는 차장검사로서 수사 실무를 충실하게 쌓아왔고 공판검사로서 공소유지의 경험도 상당히 풍부합니다. 내란 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의 특검보는 수사를 담당하는 특검보 외에도 공보 유지를 담당하는 특검보도 배정되기 마련인데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박지영 변호사가 공보를 담당하는 특검보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중에 눈에 띄는 특검보는 장우성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장우성 특검보의 경우에는 앞선 특검보와 달리 경찰 출신 특검보입니다. 경찰 출신의 특검보가 임명된 것은 사상 초유로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내란 특검이 주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지금까지 경찰이 주된 수사를 진행해왔고 앞으로 내란 특검에도 다수의 경찰 인력이 파견될 예정인 만큼 경찰과의 지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경찰 출신의 특검보를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내란 특검이 벌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잖아요. 그리고 또 김 전 장관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도 법원에 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사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심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서 오는 26일 자동 석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요청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관계자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단 이른바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려둔 상태인데 김 전 장관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입장에서는 보석 보증 보험과 서약서가 제출되면 곧바로 석방 지휘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응하는 이상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26일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김 전 장관이 그대로 석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이 그대로 석방될 경우에 내란 특검으로서는 관련자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전격적으로 또 다른 혐의로 기소를 단행한 것인데 통상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피고인에게 추가 기소를 단행하는 경우에는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 마련입니다. 이때에도 피고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그 사건 심리를 거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마련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독특하게도 김 전 장관의 재판부가 아닌 또 다른 재판부의 사건이 배당되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 재판부가 이미 보석을 통한 석방 결정을 한 이상 또다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고 본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사건을 배당받은 또 다른 재판부가 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영장 신문 날짜도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법리적으로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내란 특검법에 따라서 내란 특검이 아직 수사 준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수사를 단행하였다. 나아가서 추가로 기소된 사안과 관련해 수사 기록을 열람 복사해 보지 못한 상태인 만큼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준비 기간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공소 유지를 이어갈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란 특검이 무엇보다도 김 전 장관에 대해서 이른 기소를 단행하면서 이미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공언한 만큼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 또한 피의자 단계에서의 구속영장 청구의 경우에도 수사 기록을 열람 복사해주진 않습니다.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피의자, 피고인 신분 사이에 큰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만큼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즉 서울고법의 이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게 점쳐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선택이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계엄 나흘 뒤에 계엄에 연루된 군사령관들 비합헌 정보를 삭제 지시한 혐의, 즉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세 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상황이라면 통상적인 사건에서는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을 하고 영장 집행에 나섬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내란 특검이 출범해 있고 이 사건 수사도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인 만큼 현재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색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내란 특검에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해온 경찰들도 대거 파견될 예정인 만큼 특검에서 아마 신병 여부를 고려할 때 파견된 경찰이 전반적인 결정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비슷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기각된 전례가 있는 만큼 경찰이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데에는 상당히 조심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 특검의 공이 넘어가면 특검은 바로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까요? 특검은 바로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 신분이다 보니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에 조사만 실시하고 석방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채로 체포영장 신청을 단행해야 할 터인데 지난달에 경찰이 비로소 경호처로부터 비합헌 정보를 넘겨받아 아직 분석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내란 특검이 비합헌 정보 분석을 모두 마무리한 뒤에 또 다른 혐의를 포착한 이후에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죄와 같은 거대한 범죄 혐의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교사나 또 다른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추가 혐의를 포착한 이후에 관련 재반 사정을 정리한 이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의 경우 이제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인데 이 수사를 특검의 공을 넘겨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소환하지 못했어요. 특검에서 소환이 이루어질까요? 특검에서 소환은 불가피합니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16개 수사 대상을 포함하고 있고 모든 쟁점이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최후 정점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하지 않는다는 자체는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긴 합니다만 준비 기간과 수사 진행 속도에 비춰 향후 시간이 흐른 뒤에
뒤에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물론 입원해 있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일부 제약 사유로서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대면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건진법사 사건 모두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만큼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